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원 산업과 전망이라는 과제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마 3만 불 이상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정원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잠깐 그림을 이렇게 물음표를 되게 많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음표, 느낌표, 또 물음표를 계속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리. 우리 군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새벽에 공무원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못 살게 하실까? 아니 나중에 평일날 좋은 시간에도 할 수도 있는데 잠 못 자게 이렇게 왜 불렀을까라는 의문점은 제가 사실은 또 하나 가졌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왜 나를 불렀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졌고요. 그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울진이라는 곳이 심리적으로는 되게 많은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원래 고향이 이제 대구기 때문에 울진은 어릴 때 가끔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근데 서울에서 사실은 내려오려고 하면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딱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거리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건 순수하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딱 생각했었을 때 언뜻 뭐냐면 떠오르는 울진의 이미지가 뭘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계시겠죠. 첫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일본 원전 때문에 계속 언론상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울진 원전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내용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부분보다는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원전이라 그러면 울진이라는 이미지를 아마 가장 많이 깎아먹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반대급부로 뭐냐면 다르게 생각하면 원전이 주는 혜택에 대한 부분들은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지해 치더라도 첫 번째는 저는 울진이라 그런 생각은 원전 그런 생각.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 대게. 근데 일반인들은 울진 대게라고 안 그럽니다. 저희 있는 친구들 집에 있는 친구들 영덕 대게라고 그래요. 사실은 보면 개는 울진에서 다 잡고 축제는 영덕 물론 대게 축제 이제 울진을 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아직까지는 탈피를 못 하고 있다는 것들을 순수하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시면 연어. 실제로 연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왕피천에 연어가 돌아온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면 일반인들 과연 몇 명이 알까? 그런 부분들은 또 심각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은 이 연어가 엄청나게 큰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라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 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을 요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부령계곡이라는 물론 울진 계시면 너무 잘 아시죠. 부령계곡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또 당장 저한테 떠올랐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사실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 아는데 그리고 전망대 바다 속에 있는 전망대 이런 부분인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울진하면 금강소나무라는 이미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전체 이미지 중에서 울진하면 떠오르는 저희들이 보통 설문조사도 많이 했었는데 소나무라는 이미지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 보통 사람들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어쨌든 간에 자기 마음속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새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울진하면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산불, 그다음에 몰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도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여러 군데 강의도 많이 나가는데 왜 공무원들이 하는 강의실은 항상 이 포맷일까라는 생각은 역시나 오늘도 왜냐하면 실제로 물론
자리 배치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다르게 좀 제가 놀란 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신안이나 그 순천을 갔었는데 그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했던 그런 이런 자리 배치가 아니더라고요.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누군지, 그다음 국장님이 누군지, 그다음에 단체장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물론 이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아마 저희들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은 산림청이라는 그 이제 그 1차 소속 기관이지만 이미지가 공무원 특히 산림청은 되게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물론 우리 선배님들 계시고 동료분들 계시지만 진짜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저는 이제 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유연하게 바뀌어야 된다. 어제 그 우리 환경일보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저기 울진에 이런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참 놀라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조직은 유연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생각에 대한 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요즘 정원 관련 산업이라든지 정원 관련 정책에 지자체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저희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을 뭐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에서 정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을 내주고 그다음 그 예산을 따기 위해 가지고 계속 공무원 노력을 하시고 근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마지막엔 바텀업 보니까 그 지역 사회라든지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정책이 바로 정원이라는 정책입니다. 이건 뭐 저희 나라가 아니라 특히 해외 국외에서도 그건 당연하게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특이하게도 국가에서 이렇게 모든 정책을 주도를 하는데 민간 주도를 하는 것들이 보통 외국에서 정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혹시 우리나라 국가 정원이란 말씀을 뭐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국가 정원이 2개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익히 아마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순천만 국가 정원이라고 1호 우리나라 국가 정원입니다. 두 번째가 울산 태화강 국가 정원입니다. 아마 방문을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국가 정원을 왜 만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는 자, 국가 정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의문점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기재부 같은 경우는 국가 정원을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이 민간에 해야 되는 일들을 국가에서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국가 정원이 되면 어쨌든 정부 재정에 대한 투입들이 계속 돼야 됩니다. 보통 순천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관리비 형태로 한 60억 정도 국가에서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뭐 물론 뭐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있지만 어쨌든 저희 산림청에서는 정책적으로 자 이걸 끌고 가자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역시 일몰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민간으로 물론 민간이라는 게 순수 민간은 아닙니다. 지자체 아니면 공공기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정원에 대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순천 이제 국가 정원이 2회 세계 정원 박람회를 했는데 보시면 2013년도에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3년도에 2회째 시작했는데 아마 최근에 600만 명이 방문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세계 이제 정원 관련된 기구에서 아마 이번 달에 국제 총회가 아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정원이 순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 다음에 정원이 울산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정 순천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순천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름이 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시는 노광규 시장 같은 경우는 올인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모든 정책에 대해서 물론 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정이랑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게 물론 당연히 그 기관장의 몫이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한 이후에 결과는 다르다는 것들을 극명하게 최근에 보여주는 사례가 어쨌든 간에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은 사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진화를.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2013년에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23년 10년 만에 했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보통 정원이라고 하면 식물 이쁜 식물 보고 그다음에 즐기고 방문을 하고 그런 데에 그쳐버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기 보시면 가든 스테이라는 그런 그 박람회 기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제목은 쉴랑게라 그러다고. 쉴랑게가 뭐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전라도 이제 방언으로 쉬고 싶다는. 그래서 박람회장 한 켠을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캠핑은 아닙니다. 글램핑도 아니고 지금 설치를 해서 했는데 하루에 그 1박에 50만 원 정도. 근데 비쌀 것 같으시죠? 우리 무구가 1박 50만 원. 그게 아닙니다. 2인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50만 원인데 실제로 여기는 잠자는 꿈뿐만 아니라 그 식을 같이 할 수 있게 그 최고 유명한 호텔 셰프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녁 때 만찬, 그다음 아침 일식, 그다음에 자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2인이 50만 원 했는데 이 그 어떻게 보면 상품이죠. 내 거의 지금 뭐 시작할 때부터 아예 예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나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거 비싸서 먹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 입소문이 나면서 완전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 뭐냐면 정원에서는 법상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편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만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직접 이제 그 잠을 주무시는 고객분들께 제공된 식사 종류, 그다음 와인 그런 것들이 계속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게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쨌든 지자체에서도 뭐냐면 이런 것들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천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화하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순천은 이제 정원 도시로서 표방을 하려고 하십니다. 정원 도시로서. 정원 도시가 뭘까? 단순히 정원이 많은 게 정원 도시일까? 그게 아닙니다. 자, 정원이라는 이 매개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정원에 대한 가치가 실제로 저희 보고 즐기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그 저희 뭐 어른도 이야기하시면 그 우리 가든이라 그래. 영어로 가든이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든. 근데 가든이라 그러면 연세대 어르신들은 다 뭐라고 하면 그 고기 굽는 있잖아요. 무슨 가든, 무슨 가든, 무슨 가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 지금은 인식이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든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가치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조상님들 특히 미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그림을 보면 그 저희들 정원이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음악,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영을 즐기고 하는 게 사실은 정원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이제 삶들이 다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에서는 자 정원이 그냥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 삶이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가치를 인문적인 가치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가치, 그다음에 사회적인 가치, 생태적인 가치, 심지어는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자 정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까지 계속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순천은 진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2호 울산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울산 공업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태화강 같은 경우는 또 이상하게 제가 또 그 울산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뭐냐면 이 태화강은 진짜 똥물이었습니다. 악취나고 냄새나고 그다음에 아예 손도 못 대는 물이었는데 그게 거의 한 30 몇 년 만에 여기 지금 연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뭐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울산이 국가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순천은 조그만 시예요. 근데 광역시 차원에서 국가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뭐 총력적인 노력을 해서 결국은 국가 정원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국가 정원이 되면서 조직도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뭐 하나에 뭐 한 3개과 거의 국까지는 아니겠지만 늘어났는데 그다음에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 정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단합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는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울산 국가정원은 비가 많이 오면 조금씩 잠깁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어야 된다. 문제는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장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그다음에 환경 보건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그렇게 부지를 선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밌게도 그 울산에서 2028년도에 세계 정원 박람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박람회 기구에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광역시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꽃박람회를 가장 먼저 한 데가 사실은 경기도 고양입니다. 고양시. 두 번째가 어디냐 충청남도 태안에 있는 꽃지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좀 큰 규모가 이제 순천. 다음이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세종시에서도 사실 25년도에 국제 박람회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추진 과정상 약간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계속 추진을 하겠지만 왜 지자체에서 계속 박람회를 하려고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 들고 있어요. 왜 그냥 행사성으로 거치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에서 남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여수 우리 엑스포 가보셨죠? 수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뭐냐면 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남는 게 있다라는 거. 그게 뭐냐? 물론 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남는 게 있지만 서로 뭐냐면 사람들이 식물에 대해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교감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남더라라는 것들을 좀 저희 사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원 도시를 표방을 하려고 합니다. 정원 도시가 뭐냐? 우리 도시계획을 한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어떤 시설을 집어넣는다. 물론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체 도시를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인문적인 환경, 자연적인 환경, 생태적 환경도 같이 바꾸어 주자는 게 사실은 정원의 특히 그 정원 도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지자체 한 군데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신안군 혹시 그 전라남도 신안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냐면 우리 특히 뉴스에서 계속 수년 전까지 부정적인 보도만 있어요. 왜? 신안 뭐냐? 염전노예. 그다음 두 번째 선생님. 예. 근데 여기가 뭐 김정일 대통령 사실은 태어나신 데가 신안군이에요. 근데 그만큼 그 낙후가 됐잖아요. 최근은 지금 그 박우량이라는 군수님께서 지금 뭐 거의 한 4번째 군수님 하신 것 같아요. 두 분 하시다가 다시 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는 정원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사실은 군수님이 그냥 계속 그냥 거의 뭐 한 10년째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시면 자 우리는 이 모든 신안이 뭐냐면 1004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는 1004개가 아니고 조금 더 많아요. 근데 1004섬으로 이렇게 해서 브랜딩을 했고,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는 나는 모든 섬 하나에 전부 다 1섬 1정원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무인도에 정원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1섬 1정원 하셨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보시면 이미 이제 24개소 있잖아요. 11개소는 조성이 완료됐고 계속 하고 계신데 정원 만드는데 지금 한 1,200억을 지금 넣으셨어요. 신안이 산업이 없어요. 무슨 돈을 할까? 그건 다행히도 이제 요즘 최근 풍력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 지원금이나 그런 부분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울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200억이라는 돈들을 집어넣었을 때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왜? 저 군수님은 매일 어디 가서 그냥 식물 사가지고, 아니면 매일 가셔가지고 어디 업자 나무 사가지고 매일 가셔가지고 제주도에서 나무 예를 들어서 뭐 다 가져오시고 저 뭐냐고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몇 년 지나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퍼플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안에 뭐냐면 한 섬 자체를 지붕도 보라색으로 다, 그다음에 꽃도 보라색 꽃으로 다, 심지어는 그 군수님들하고 우리 저기 그 직원들 있죠, 와이셔츠 다 보라색이에요. 이상해요. 공산당 같아요. 예, 근데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배지도 보라색.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 퍼플섬이 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뜨게 된 이유를 아시는 분은 한번, 제가 사실 오늘 선물 5개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릴 테니까 혹시 왜 진짜 퍼플섬이 왜 뜨게 된 이유를 아시는 분 한번 아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저기 그 젊은 직원들 분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퍼플이라 그러면 맞습니다. 저 두 분은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제로 퍼플을 해봐야 뭐 아시잖아요. 지붕 보라색. 진짜 가시면 깜짝 놀라세요. 아니 뭐야 저거? 그냥 배에서 내리잖아요. 온 지붕이 다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뜨게 된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BTS라는 연관 때문에 외국인들도 뭐냐면 가요. 그냥 그 BTS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보라, 아미 가요. 제가 신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한 4번 5번을 내려가요. 왜냐하면 저는 뭐 굳이 출장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군수님하고 그다음에 이쪽 섬 지역들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그런 부분 때문에 주말에 계속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내려가거든요. 가는데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국내 관광객들보다 뭐냐면 외국 관광객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 이상하다. 근데 보니까 결국 팬덤인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냐, 그런 부분에 신안이 그 정도의 노력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들은 여기도 지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 뮤지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우리들이 상상 못하는 그런 세계적인 거장들 작품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나는 지금 완성이 됐어요. 아마 그 이쪽 분야에 아니시면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오지마라고 일본 섬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뭐 제임스 트레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야나기, 그다음에 울라프, 이런 거장들은 작품 하나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500억씩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500억 돈 준다고 만들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뭐냐면 최근에 이제 네 작품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나기라는 사람들은 작가는 플로팅 뮤지엄이라고 그래가지고 호수 위에 호수 위에 그러니까 박물관 띄웁니다. 띄우고, 하나는 제임스 트레일이라는 작품은 바닷가 명사 심리 500m 바닷속에 미술관을 만들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최근에 삼성에서 그분 작품을 해달라고, 리움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손절해 버렸어요. 왜? 나는 돈으로서 이거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이야기가 자 나는 신안의 가치를 보고 나의 작품을 만들지 결국은 돈으로 만드는 거 아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 작품이 실제로 다 된다 그러면 이건 뭐 특히 미술이라든지 이 역사에 대단히 센세이션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여기 춘천 올간 산 뮤지엄이라고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 트레일 작품인데 그 소작품이에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근데 거기에 한 10배가 넘는 작품을 사실은 섬에다 만들어요. 근데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장기적으로는 아트 크루즈라는 것들을 띄우려고 그럽니다. 아트 크루즈. 사람들이 어딨냐?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는 뭐냐면 크루즈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장소 몇 군데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루즈를 띄워서 섬에서 이렇게 다니고 아트 크루즈를 띄워가지고 이 섬을 개발하고 신화를 발전시켜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한 섬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자 하나하나의 섬이 뭐냐면 자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안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그 군수님하고 잠깐 저녁을 같이 하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울진이 그 수소 관련해 가지고 되게 정책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정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저는 대단히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완전 부정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수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결국 식물들하고 다 연관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되게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듣고 군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구나. 그다음에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그 위키피디아에서 군수님 그 어떻게 뭘 하셨는지 그런 것도 대충 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기업도 계시고 그다음에 원전도 계시고 가장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면 수소만 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속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퀘스천 마크는 했지만 잘 왔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신안도 섬이에요. 근데 도시라 그러면 무슨 섬에 무슨 도시를 만드냐고 제가 말씀드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얘기드렸던 인문, 사회 환경, 생태 환경, 예술적 가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안군 정원도시.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신안군 그 우리 그 직원들 공무원들이 7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주무관님께 팀장님께 어제 혹시 울지는 몇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700분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여기 보시면 이 정원 정책 때문에 녹지직을 40명을 아예 녹지직 40명을 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뭐냐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각 섬마다 그 기술 지도하는 지도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아예 전부 다 뭐냐면 정원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요.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타 직렬들 되게 반발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아니 녹지직만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요직에 다 하면 우리 성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또 군수님께 다르게 말씀하시더라. 자 녹지직은 이렇게 늘렸지만 재미있는 게 거기 일하는 부서에는 녹지직뿐만 아니라 행정직, 토목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렬도 공업 다 계세요. 이상하다. 보통 보면 우리 예를 들어 산림과 같은 경우는 행정 그다음에 녹지 이외에는 별로 다른 직렬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는 이유를 자 녹지직, 행정직, 임업직 구분을 하지 않으세요. 왜? 제가 보기에는 녹지직이라고 정원 잘한다 천만에서 아닙니다. 오히려 뭐냐면 다른 부서 행정직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조례로 뭐냐면 정원 관련 아예 조례를 다 만드세요. 그 다음에
조례뿐만 아니라 그 직렬에 있어가지고 그 부서에 배치하는 분들도 어쨌든 간에 다른 직렬들을 많이 배치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제가 보기에는 녹지로서만 정원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제안을 뭐 이제 감히 드리자면 아마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방 정원 또 하시려고 하는 그 정책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녹지직만 배치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면 감히 말씀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다른 직렬들 그 대신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분명히 그 고민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산을 있죠. 예산을 좀 우리 그 정책과 법과 그런 부분을 산림청에서 갖고 있지만 청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하는데 얄밉게 다른 부처에 가셔가지고 예산을 가져오세요. 좀 안 되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뭐냐면 이 신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전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청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인데 보시면 이렇게 뭐 바람 숲길 조성 여러 가지 뭐 녹지 관련 직렬도 다 하실 거예요. 이런 사업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뭐냐면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사업으로 또 바꾸어가지고 또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퍼플성 간데 있잖아요. 다리도 이 섬을 건너가는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갯벌로 근데 다리도 보라색, 꽃도 보라색. 제가 보기엔 저 보라색 싫어하시는 분은 정신병 걸릴 같은 그런 예. 근데도 실제로 그냥 아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리 같은 경우도 아예 수국을 그냥 100만 주씩 심어버리세요. 그 다음 팽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팽나무는 사실은 우리 당산목으로 많이 남부지방 쪽에 심는데 그 팽나무를 거의 고목들을 아예 그냥 한 3kg에 그냥 다 구하세요. 심으셨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까지 가시더라고. 가셔가지고 해가지고 배로 운반해 오세요. 배로 운반하세요. 물론 생태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 비판을 하는 분도 많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하시지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아주 생태적인 그런 부분은 뭐 자지에 치더라도 그래서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가서 제가 이제 서두가 좀 긴데 제가 왜 그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특히 저희 집에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밖에 못 나가시고 그다음에 그 2년 이상을 집안에만 계속 계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이건 뭐 유명한 리서치 그 연구소라든지 해서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보면 그 재미있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그 통계국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그 코로나 때 한 2년 동안 통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들. 여기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67%가 뭐냐면 옷, 액세서리 산업이 마이너스 67%가 다운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그 재밌는 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집에 있다 보니까 비어, 와인, 알코올 평소보다 뭐냐면 13% 이상이 뭐냐면 증가가 해버렸어요. 야 이게 뭘까라는 그런 그 재밌는 통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보니까 여기 20.4%가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이커머스 우리 그 뭐 어떻게 뭐 쉽게 얘기하면 홈쇼핑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뭐냐면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 20%가 증가를 했고요. 또 재밌는 게 가든 스토어라 그랬는데 정원과 관련된 용품들이 한 8% 이상이 증가를 해버렸어요. 자 이게 뭐냐? 반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어떤 형식이든 그
행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나 그런 부분을 찾게 된다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정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되게 많이 변했습니다. 뭐 제가 뭐 울진이라 그래서 시골이고 그다음에 뭐 대구라 그러고 서울이 대도시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그 정원 때문에 국가에서 법을 제정을 해서 그다음에 수목원 때문에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뭐냐면 정원 수목원과 관련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학자들이나 친구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참 이상하대요. 어떻게 매그 일을 할 때면 법을 정해놓고 예산을 국가에서 100%씩 내려주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런 정책이란 네? 네. 제가 그거 말씀드리긴 사실은 맞습니다.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통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제. 예, 저도 공무원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보시면 이 덕분에 뭐냐면 저희 정원 산업이란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뭐냐면 저희 수목원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히 이제 돈을 줘가지고 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원 확충이라든지 소재, 그다음 인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양성을 할까라는 그런 부분들의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그냥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 산업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가 이제 1차기는 끝났고요. 2차기 정원진흥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몇 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원 진흥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건데 지방 정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진행을 하고 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쨌든간 법률에서는 규제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해서 사실은 이 예산이란 무기를 가지고 또 자꾸 당근을 던지려고 하는데 결국은 일시적인 그 효과밖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초기에 어떻게 하면 진흥을 시킬까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조사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정원 산업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 자료가 불명확합니다. 저희 옛날에 혹시 산림 가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통계를 이제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산림의 순기능이 뭐냐, 그다음에 산림이 주는 혜택이 뭐냐, 산림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익적 기능에서 얼마 그러면 사람들 거짓말을 그러세요. 근데 최근에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객관화하고 그다음 수치화하고 그다음 가치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인데 저희 뭐 18년 했지만 한 1조 2천억으로 우리 정원 산업 전체가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잊어주시고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하려고 하는 게 정원을 이제 국가 통계로 좀 만들려고 뭐 사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우리 산업에 미칠 수 있는가, 특히 전체 뭐 산업이 아니라 지방에도 미칠 수 있는 산업이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좀 증명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원이란 게 식물을 보고 즐기고 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1차원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 정원이 가지고 있는 인문 가치가 뭐냐?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정원이 사회에 미치는 가치가 뭐냐? 그 다음에 정원이 사실은 환경 가치가 뭐냐?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얼마 될까라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수치를 또 만들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시기에 좀 정원이 최근 들어서 치유라는 그런 엄청난 잠재적인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나이가 드시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아직은 저희 뭐 집에 있는 어른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시지만 나이가 드시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네가 좀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아프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 어디로 보냅니까? 양로원도 아닙니다. 요양원이라는 그런 희한한 데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일찍 돌아가시라고 보내는 데가 저는 요양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가보시면 저는 사실 눈물 납니다. 왜냐하면 가보시면 진짜 못 움직이 기적이 있죠. 기적 어떤 분들은 뭐 좋은 데는 보면 자주 가르주세요. 근데 요양원에서 오히려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 더 오래 사세요. 여행 가시면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 몰라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정책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정원이 특히 정원 치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강남에서 SRT 역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강남 쪽에 자곡동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 몇 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근데 가보면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의 환자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뭐냐면 정원을 가꾸면서 그 다음에 직접 작업 치유라고 그럽니다. 작업을 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 그 다음 의료도 당연히 높고요. 그래서 결국은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정원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월급으로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그 정도의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정원 관련 실제로 부채질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 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상 갖고 있지만 요즘은 보면 예를 들어 행안부라든지 농식품부, 그다음 심지어는 뭐냐면 국토부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에 정원을 엄청나게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다른 부처에서도 사업에 대한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상 갖고 있지만 다른 부처에 있는 정책들도 이거하고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킬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우리가 약자라는 게 사실은 뭐 돈이 없어서 그건 약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한 약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정원을 통해가 지원을 할까.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실은 아프면서 돌아가시면 힘들잖아요. 건강하게 돌아가시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LH가 물론 요즘 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LH가 하는 일 중 엄청나게 큰 일들이 뭐였냐면 혹시 도시재생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그러면 도시재생처가 있으면 하나의 엄청난 큰 부분은 수천억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정책들이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건물들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형 아니면 산업 관련 그런 부분들에만 집중 계속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한계라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LH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도심을 그러면 과연 다 없애야 되느냐?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실례로 아마 기회가 되시면 특히 우리 젊은 직원들께서는 들어보실 익선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울 가면 그 종로 탑골공원 그러니까 옆에 가보면 익선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여기 연구직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그룹에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데가 하나그룹 청계천 있죠. 복원. 청계천 앞에 저희 하나그룹 본사가 있었고 거기 있으면서 청계천은 이제 복원을 할 때 이 3일 고가도로가 뜯겨나간 것들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근데 거기 있었던 걸 청계고가가 이제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피막골 그다음에 기와집들 전통 식당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의 서울시에 있는 시의 중심에 있는 제가 한 3분의 2 이상은 지금 다 건물로서 다 채워져 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데가 익선동인데 제가 왜 익선동을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도시개발을 하려고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남겨뒀어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옛날 건물들이에요. 옛날 기와집인데 가보시면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돼요. 직접 가보십시오. 아니면 인터넷 서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자, 과연 그게 도시재생이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것도 하나의 도시재생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것들을 다 없앤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LH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성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 밀고 나가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는 정원 산업을 위해서 보시는겠지만 생산, 유통, 판매, 사업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까. 저는 울진이라 그래서 정원 산업 기반이 사실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한한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뭐냐면 좋은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제가 말기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정원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산림청에서는 저기 산에 나무 심고 그다음에 산불 그다음에 사방 그런 것만 하지 뭘 정원을 해가지고 왜 하느냐는 것들을 사실은 기재부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관련 행안부라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인식이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정원 예산 한번 보시면 실제로 보면 20인 365, 23년 뭐 315 조금 줄었지만 여러 가지들이 기후 대응 기금으로도 실제로 뭐냐 정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 예산을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분야 공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후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들 잠깐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18년에는 저희 한 뭐 전체 요건 순수 산림청 예산 112억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23년 726억으로 보시면 보통 정책 하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한 7배 정도 그냥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정체는 되고 있지만 이게 순수하게 있는 산림청 예산이고 실제로 지자체 예산을 다 합치고 그다음에 지자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이란 정부 관련들을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산의 10배 이상이 지금 투입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결국은 중요한 건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정원과 관련해서 자, 몇 명이 일을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도 정원 팀이라는 부분인데 아마 과로 계속 만드시려고 좀 하고 있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총괄을 청에서는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정원 관련된 R&D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국립수목원에서 계속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시면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라고 저희 울진 근처에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면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늘려가기 시작해가지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그다음 국립세종수목원, 그다음에 국립난대수목원, 그다음에 새만금 수목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아시안 정원이라 그래서 저쪽 이제 그 거제도 쪽에 아마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국가 기관은 국립수목원이지만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전국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춘천 쪽에서 앞으로 그 R&D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해서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를 춘천 쪽에 만들면 산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문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정원문화원이라고 해서 담양에 지금 거의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가기관이 분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 이것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28개 지자체에서 정원관리인 조직 개편을 해버렸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드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산업과로 바꿨어요. 이름을. 그런데 어제는 뭐 우리 식사람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경기도에서는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원래 우리 농정국 아니면 축산산업 이쪽에 있다가 부서를 에너지 산업국이라는 곳으로
공농녹지가 옮겼어요. 되게 의아하잖아요. 공농녹지하고 에너지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근데 그 지금 지사 김동연 지사인데 이분이 기재부 그다음에 뭐 그 쭉 거친 분이고 하셨는데 이때 정원 산업과로 바꿔버리니까 그 조직에 있는 직원들 특히 임업직, 녹지직 반발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의원분들께서 도의원께서 피켓 들고 다 나오셨어요.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느냐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저도 그렇지만 저하고 뭐 몇 번 교수님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도에 있는 이제 직렬들 다 모아놓고 했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자 우리 그 지사가 왜 갑자기 이름을 바꿨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우리 공원녹지 아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직들 제일 뭐냐 하면 힘없는 부서 그다음에 힘든 일 많이 하는 부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너지 산업과로 산업국으로 옮기면서 정원녹지 산업과 자 당신들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는 뭐냐면 그건 그냥 당연히 하는 거야. 하는 미래에 뭐냐면 미래에 자 정원, 녹지, 공원 이게 뭐냐 아마 가장 탑 부서가 될 거라는 것들 제가 미리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없이 뭐냐 당장 그냥 이름이 바뀌어버리니까 아 우리 고유 정체성 없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6개월, 7개월 이제 지나고 난 시점에서는 완전히 생각이 틀어져 버렸어요. 아 우리는 에이스로 간다. 왜? 옛날 축산국이 밑에 있으면서 있잖아요. 자기들은 벗어나려고 그래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 산업국으로 했는데 왜 에너지 산업국으로 바꿨을까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안산에 지금 경기 지방 정원을 이제 하려고 하고 설계는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 정원 명칭이 뭐냐면 R200 정원입니다. R200 아시죠? R200 뭐 선거 때도 좀 유명했고 그다음에 더 특히 그 되게 유명한 용어잖아요. R200 정원을 만든다. R200 정원이 뭐야?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100% 정원을 만든다는데 거기가 생활 쓰레기 매립지예요. 매립지. 아니 도대체 R200 정원이 뭐야? 이 도대체 감이 없잖아요. 실제로 뭐냐면 거기에서는 모든 쓰는 에너지를 100% 건물이든 정원에 쓰는 것들은 100% 신재생 에너지 하겠다. 근데 더 재밌는 건 400%를 생산할 수 있게 정도의 또 설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모든 그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이나 정원에 들어가면 밖으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다 활용을 해서 정원에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일회용 페트병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화분으로 다 재활용해서 일반인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려고 해서 R200 정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영덕에 울진에서 지금 지방 정원은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 수십 개의 지방 정원 만들고 있는데 똑같이 가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팁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 ESG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뭐냐면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ESG에 대해서는 뭐 너무 심할 정도로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정원에서 ESG 가치를 찾자. 그래서 정원이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한 ESG 가치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냐면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특히 대기업 집단은 식물원 정원에서는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아마 외국 여행 많이 가셨을 거예요. 미국, 유럽, 소 가시면 차이니스 가든, 그다음에 재패니스 가든, 일본 정원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에 실제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본 정원이 한 1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모든 재원들은 옛날에 예를 들어 도요타라든지 유수한 대기업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자기 자동차 많이 팔려고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 정원이나 식물원은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노인들까지 다 가는 장소가 사실은 식물원 정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서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브랜드 가치를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어디서 했냐? 토요타, 예를 들어 미쯔비시에서 했다는 것들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었던 게 제가 영국에서 일을 하면서 식물원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현대가 있잖아요. 저희 현대는 걔네 하윤다이라고 그래요. 현대가 영국 애들 한 70%가 일본 회사래요. 일본 회사. 몰라요. 그러니까 하윤다이라고 일본 회사.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그때 느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공항을 가시면 TV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대부분을 어디서 가지면 LG와 삼성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뭐냐면 이런 인프라를 투자는 10원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야, 이게 문화가 좀 바꿔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뭐 제가 이제 하나그룹에 있으면서 했던 게 제이드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춘천 쪽에 제이드 가든이라고 해서 정원을 실제로 기업에서 만들어서 그건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사회적 공헌차원에서.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분도 계시지만 곤지암에 가보시면 화담숲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옛날에 대기업 집단에서 요즘은 조금씩 그런 부분에 눈을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자 이게 어쨌든 간에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도 다 MOU도 많이 하시고 자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떻게 창출을 하고 어떻게 나눠줄까라는 것들을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요건 뭐 어쨌든 이제 제가 자꾸 뭐 말씀드린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민간에서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법으로서 조금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바꿔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특히 수도권 이외에는 뭐냐면 이렇게 큰 수요는 없지만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 근처 지역들 그다음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토지에 대한 초과 이득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이 뭐냐면 정원을 만드시려고 그러고 수목원을 만드시려고 그래요. 심지어 수목원은 그린벨트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수요는 많은데 사실 규제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지방으로 좀 분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 전국에서 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는 것들을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원은 이제 2개죠. 근데 지방정원은 지금 조성 중인 것들 합하면 지금 45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게 지금 영남권이 실제로 보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그 민간 정원도 뭐 등록 정원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 울진 지역에다 일부 민간에서 하시는 조그만 정원이나 그런 것들 가지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제도적으로 등록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들이 보시면 영남권에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가에 지원한 그걸 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뭐 실내에서 스마트 가든 정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왜 정원이 핫해지는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대통령 공약 사항들 그다음에 여러 뭐 양당 있지만 공약 사항들에서 극명하게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회 국회에서 정원 포럼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뭐 소위 뭐 그 별 4개, 5개 이야기 그게 뭐냐 4선, 5선급 의원들이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다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 자, 그분들이 뭐 다른 애소스 하시면 예산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가장 작은 예산으로 뭐냐면 주민들과 쉽게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뭐냐라는 것들을 그분들이 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보시면 부산에 실제로 지금 저기 그 부산 국가정원에서 장제원 의원 지역구에 지금 사하구 쪽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는 아예 슬로건을 충주 국간을 통해 정원석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국립수 만들고 있지만 새만금 국가 정원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는 아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원이 아니라 정원을 산업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정원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남 같은 경우는 뭐 순천뿐만 아니라 서남 해안 같은 경우는 정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제도에 한 아세안 국가정원을 조기에 착공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전국에 전부 다 보시면 강원도 2개 뭐 쭉 이 전부 다 국가정원을 다 하시겠다 그래요. 기재부에서 이걸 탁 됐습니다. 산림청이 정신 나간 애들이네. 왜냐하면 보십시오.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 60억씩 지원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 이걸 국가정원으로 다 만들었다. 그럼 어쨌든 간에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줄라 그러면 여기다 60억 주면 이 교부금만 해도 제가 보기엔 거의 뭐 1,000억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에 어제도 잠깐 들었지만 자 여기를 우리는 지방정원으로 해서 국가정원으로 나가겠다. 굳이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다른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국가정원은 제가 봐도 뭐냐면 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봐야 뭐 차별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원 박람회 사실은 꼭 정원 박람회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지역 축제 많잖아요. 지역 축제 많이 하는 뭐 울진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흥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이 그럼지고 장에 가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울진에서 국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정방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안을 가질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나중에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국제 형태의 박람회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뚝섬에서 국제 정원 박람회를 하는데 뭐 어디 성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체 예산과 산림청 예산을 하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해외 정원 관련해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실제로 어제도 잠깐 여기가 파리 아시잖아요. 15분 도시라는 개념들을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이달구 시장으로 계세요. 여자 시장이신데 이분이 코로나 전에 시장이 되셨는데 파리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로 위주입니다. 거의 길이 엄청나게 넓고 근데 이분이 자 사람을 차가 불편하게 만들자 해서 대로를 반으로 줄여버리고 계속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들고 녹지를 만들고 하니까 파리 시민들이 거의 뭐 데모를 했죠. 시장 쫓아내라. 쫓아내자.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이 시위도 못하고 이제 집에 다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계속 창문을 내다보니까 시내는 녹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걸어서 갈 수 있는 15분 내에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계속 만들고 이거 이상하다 해서 나가보니까 실제로 2년지가 되니까 거의 여론이 반전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진정한 정책이구나. 실제로 뭐냐면 오염 줄일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특히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되도록이면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교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차를 가져야 되겠죠.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 혹시 그 서울시 들어가시면 터널 있잖아요. 그 남산 터널 지나가시면 1,000원 아니면 뭐 2,000원 정도 통행세를 받잖아요. 영국에는 시내 들어가면 우리 같이 돈 내는 데는 없지만 자동 하이패스 같이 번호 다 지켜버립니다. 들어갈 때 런던 시내를 한번 들어가면 돈을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한 5만 원을 뭐냐면 한번 들어갔다 그래가 돈을 받아요. 그만큼 뭐냐면 차 움직이지 마라, 시내 들어오지 마라 라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그게
세수를 벌기 위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 반발을 많이 해요. 지금은 다 들어갈 때는 대중교통.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광화문 최근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광화문 얼마나 큰 대로였어요. 우리 그 행안부 앞쪽에. 지금 거기를 반을 반을 지금 줄여버렸어요. 역사, 그 다음에 정원 만들어 줄여버렸는데 반발을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 조금 불편했지만 교통이 좀 혼잡이 되었지만 지금은 옛날하고 교통 통행 흐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외국에서도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울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을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정책이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이라는 것들이 해외 같은 경우는 키워드들이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강. 그 다음에 여가. 우리 여가 하면 보통 콘도 놀러 가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액티비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조용하게 여가를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치유. 제가 보기엔 요 부분들은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고 하는데 치유. 특히 정원에 관한 치유. 정원에 치유라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특히 울진에서는 가장 앞으로 여기에 방점을 두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건 말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정보종 시장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 이게 뭐냐면 저는 결국은 정원은 우리 그 모든 세대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든. 가드닝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마을 주변 가꾸면서 그다음에 지역 사람들하고 호흡을 하고 저는 최근에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저 시장님이 이제 그만두셨는데 오산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저는 깜짝 놀라서 갔는데 뭐 일 때문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막 식물을 심고 주민들하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12년째 계속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나중에 우리 군수님도 있잖아요. 하시면 앞치마 입고 그다음에 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재밌는 게 찰스 왕 있죠. 최근에 왕. 그분은 정원 매니아입니다. 되게 많은 일들을 뭐냐면 가드닝을 하세요. 가드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직접 뭐냐면 정원 가드닝을 하세요. 그게 취미가 아니고 사실은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또 도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제가 뭐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가 결국 정원 사는 현망인데 사실 이게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실제로 이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예측을 하기가 저희들도 사실은 시작하지 몰랐었어요. 근데 보니까 2020년부터 추정을 해서 2025년까지 보니까 다른 것들은 계속 다운되고 있지만 계속 정원 시장 규모가 계속 뭐 몇 프로씩은 계속 증가, 최소한 3.5% 이상 증가한다라는 것들은 통계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특히 전 세계에서 시장이 간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시면 전 세계에서 거의 한 41%를 미국 시장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는 국내 시장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한 41%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아시아 같은 건 한 3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 아시아에서 보면 역시 중국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는 한 5%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책적으로 계속하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크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약 한 25% 정도 가지고 있고요. 잠깐 보시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기가 좋다가 안 좋다 했지만 다른 것에 비해 가지고 정원 시장들은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들을 뭐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가드닝하고 물론 그 집의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거의 아파트 문화잖아요. 아파트 문화인데
그런 부분에 좀 틀림은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아파트 문화에서 정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냐면 그 식집사라고 또 뭐 여러 가지 신조 용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애완견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식물을 뭐냐면 애완견 같이 그런 하시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식테크라 그래가지고 식물을 가지고 저는 최근 들어서 젊은 친구들 깜짝 놀랐어요. 식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덕후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식물 하나에 예를 들어 뭐 안스테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에 잎 하나에 몇백만 원씩 그냥 팔아요. 그다음 어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제라늄 저희 집에서도 뭐 집사람이 한 60, 70종 혼자 앉아서 교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재테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한 품종을 뭐 몇십만 원씩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파는 거 저걸 왜 사지? 라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다른 분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지금 내려오면서 이걸 넣을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좀 슬프잖아요. 빨갛게 된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행안부도 그렇고 뭐 이게 자 없어질 수 있는 울진도 포함됩니다. 제가 보니까 1966년도 보니까 울진 인구가 보니까 12만인가 11만이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보면 4만 7천 정도 됐잖아요. 그때 60년대하고 지금하고는 사실은 그때 인구도 적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줄까라는 부분들 있고 원인이 뭘까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뭐냐면 서울 집중하잖아요. 도시 서울 계속 집중하고 물론 태어나지도 않겠지만 계속 그냥 사람은 그냥 서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재밌는 게 보면 어떤 시구는 보면 공무원들이 주변에 여기 군이면 대도시가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안 사시잖아요. 다 해가지고 어떤 교수님은 주소 이전 안 하거나 안 하면 인사 불이익 주겠다 하셔가지고 근데 몸은 여기 있는데 자기 주소는 여기 있는데 몸은 다른 데 있잖아요. 사실은 그건 좀 이상한 왜냐 그 물론 교부금하고도 당연히 뭐 연결되고 그렇지만 왜 그럴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뭐 의료, 산업, 경제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경북이 보시면 전남과 경북이 전국에서 뭐냐면 가장 빨리 인구가 없어질 것이다. 지금도 우리 뭐 0.7명이잖아요. 대도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투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수님도 안 계실 거잖아요. 특히 그다음에 지금 저희 그 부친 그다음에 아버님 형님들 나이 또래 예를 들어서 60 이상 70대 80대이신 분들 한 10년 안에 안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돌아가신다 그러면 자 그러면 그 인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올까라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누가 애를 낳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사람이 없으면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배를 타시는 분 농사 지시는 분 대부분 외국 근로자들 특히 동남아 대부분 오시잖아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들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들을 그러면 한국 사람 안 볼 것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안이 뭘까라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자 정원도 뭐냐면 정원도 하나의 뭐냐면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 활성화 전략들을 좀 세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원도시라는 정책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아마 여기 그 관광 관련 부서, 그다음 문화 관련 부서 뭐 계시는 분들 오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문화도시,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미래 도시, 녹색 도시, 평생 학습 도시라고 정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과연 이런 것들이 이걸 할 수 있는 대안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저는 따로따로 갈 게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 이거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해남에 있는 태양의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가 원래 문광구에 했던 10년 전에 화홍 관광단지라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해남까지 인프라도 하나도 없는데 누가 가겠냐 해서 사업이 자초가 돼 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뭐냐면 한 7, 5, 6년 전에 뭐냐면 그 전남도 그다음에 하고 이렇게 콘소시엄을 해서 보성그룹이라는 전라남도에 있는 연구를 가지고 있는 보성그룹 뭐 한양건설 이 모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해서 여기를 아예 자 정원도시로 만들자라는 했고요. 여기서 단순히 그냥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뭐 공장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예 뭐냐면 여기를 자 우리는 정원을 많이 만들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 관련 인프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사실 이 태양의 정원인데 그림에서는 이렇게 작죠. 가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한눈에 안 보여요. 전망대 올라가셔가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둘레에 뭐냐면 태양광 판넬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식물들은 뭐냐면 이 그냥 정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태양같이 만들었죠. 여기 나오는 식물들을 가지고 전체 지구를 개발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콘도를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만들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묘목 생산이에요. 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해서 옮기고 하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수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그러잖아요. 많이 봐야지. 사실 맞습니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 어디 출장 가려고 그럴 때 과장님이 야씨 그 왜 가? 그냥 보면 되잖아. 그게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보내십시오. 자 업무가 예를 들어서 바쁜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군수님 몫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출장 가는 직원의 몫이라고 봐요. 왜? 그 친구가 뭐냐 가서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진짜 필요하다는 부분은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국외 출장 보통 보면 요즘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지방, 그 다음에 의원님들 가시잖아요. 계속 언론에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맨날 놀러 갔다 가서 뭘 했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보내십시오.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흉내라도 내죠.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들 옛날에는 도로가 뭐냐면 이렇게 다 있었는데 이제 없애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앞으로 아마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대도시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마 바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도 뭐냐면 대도시가 꼭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지만 울진이 가지고 있는 정원의 브랜드를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렸고요. 저는 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면서 무슨 생각은 자 우리 뭐 젊은 친구들 하나만 자 닥치고 그냥 가. 근데 제가 저 울진 일단 가서 한번 쉬어 봅시다. 왜냐하면 저는 울진이라 그러면 되게 많은 잠재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보시면 지금 연락 왔을 때 있잖아요. 너무 먼데 계산해 보니까 운전해도 6시간. 야 어떻게 하지? 근데 또 갑자기 이제 군수님께 저녁을 하신다 그래. 야 큰일 났다 이건 절대로 시간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고 KTX를 타자. 그래서
제가 영주역으로 와서 그다음에 소카를 빌려서 오니까 사실은 3시간 만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차를 가지고 오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인프라들에 대해서 사실은 또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에 좀 건의를 계속 하면 좋을 게, 실제로 양양, 속초, 강릉 여기가 뭐냐면 KTX란 그런 수혜를 엄청나게 많이 입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동해남부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접근성만 좋아지면, 아마 물론 인프라가 좀 더 좋겠지만 접근성만 좋아지면 제가 보기에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특히 공감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전국 그냥 거의 전남부터 많이 다니니까 이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특정사, 제가 흰 고양이, 까만 고양이 제가 이게 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제가 뭐 덩샤오핑이 중국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되게 실리주의자입니다.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걸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각 부처에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 흔히 눈먼 돈이라 그러죠. 그 눈먼 돈은 아닙니다. 그 노력을 해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자, 우리가 원하는 타겟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들을 다 따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군수님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각 구성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지자체 실천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변화를 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바깥에서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원자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정책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주어진 일만 한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지방에 있는 조직에 보면 과장님들께서 야 하지마, 눈치를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 젊은 조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저는 던지고 싶어요. 자, 하니까 군수님 계시니까 왜 사장님 계신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의 참석 안 하잖아요. 자, 잘라. 근데 공무원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특강이 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는 게 오히려 뭐냐면 본인한테 뭐냐면 좋잖아.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한 달에 2번 한데 내 새벽에 6시 일나가지고 오는데 밥도 못 먹고 오는데 왜 저거 하지? 불만을 가지면 제가 보기엔 잠밖에 안 옵니다. 어느 분들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조금 마음만 바꾸면 훨씬 더 자기한테 유리한 좋은 그런 영양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워딩을 제가 좀 했어요. 자, 부정적인 게 지방 소멸된다, 도시가 노령화된다, 젊은 인구 감소한다,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다. 그다음 자원은 울지는 제한적이에요. 접근성 멀어요. 주민들 관심 없어. 그다음에 타 지역과 경쟁에 우월성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원자력 도시 위치 부정적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기에. 그다음에 우리 현실이 뭐냐? 지금 요 조직들이 현재 경쟁하고 기관들이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울진하고 유사한 사업 하고 있는데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세대 트렌드 따라가고 있느냐? 예산을 나눠가지고 모든 지역구에 다 나눠주고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진짜 선택 집중할 것인가. 그다음 특별기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자력 기금. 영광 같은 경우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냥 이렇게 나누고 그냥 쓰고 계시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군민들 있잖아요.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소통이잖아요. 자, 내가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정원 사업을 예를 들어 하겠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왜 해? 우리 여기 조금 뭐 하는데 더 도와주지. 그런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뭐냐면 소통을 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계시는 직원분들께 설득을 해야 돼요. 자, 요걸 함으로 해서 가지고 지금은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반대에서 반발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자 하는 그런 부분 있고, 그다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떠나려는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마음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제가 안 그래도 우리 팀장님께 여쭤봤어요. 젊은 직원들 몇 프로, 그다음에 육군 몇 프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젊은 직원들의 한 70%는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끊임없이 내 고향 예를 들어서 지자체 도망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꼭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능한 공무원들을 도망가게 하는 정책.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군수님 아침에 있잖아요. 7시 20분에 나가니 들어. 이것도 결국은 젊은 직원들 있잖아요. 아씨.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게 지역 자원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은 울진이 뭐냐면 정원을 하신다. 그냥 정원을 하지 마세요. 지금 치유와 관련된 걸 물론 영주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시설이에요. 저는 최근에 정부 정책이 뭐냐면 산림청이 하고 있죠. 해양, 농촌에 대해서 농촌 같은 경우는 법률이 지금 제정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예 울진 정원한다 그러면서 치유 정원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금강송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가고 있죠. 바다라는 엄청난 자원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원 치유, 산림 치유, 해양 치유, 농촌 치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원에 접목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 제가 뭐 이렇게 하시면 조금 속이시더라도 치유와 관련된 예산들은 해수부, 농림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지원은 있습니다. 근데 국립 농촌 지원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것도 제안드려요. 넌 농림부 제안해가지고 자 국립시설을 유치하자. 그러면 농촌 치유뿐만 아니라 실제로 치유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들 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저는 쉬면서 일하는 스마트 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최근에 다음하고 넥슨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그다음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아예 본사가 뭐냐면 식물원이에요. 제주도로 지금 다 옮겨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 인프라만 구축된다 그러면 굳이 뭐냐면 있잖아요. 굳이 시내에서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홈워크 그다음에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만 갖춰져 있으면 제가 이런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갖춰져 있으면 제가 놀면서 일하지 누가 매일 일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울진에서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어쨌든 울진만이 가지는 정원의 가치는 뭘까? 그다음에 앞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건 뭘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뭘까? 그다음에 내가 했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뭘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프리하게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지 않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나중에 한번 강의를 다짐하시고 저는 이렇게 있잖아요. 원반같이 이렇게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한테 뭐 질문도 주시고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